오늘 여러 언론에 경제면의 톱으로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자영업자의 눈물, 대출 연체자 비율 11년 만에 최고, 그래서 4.2%의 연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2022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1.57이었는데 지금 4.2예요. 가계 대출 연체율 증가보다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가 훨씬 빠르다. 코로나 후에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이게 회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라고 한국은행은 채무조제금, 그러니까 못 갚는 자영업자들 빚을 털어줘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는 새 도전은 없고 재도전만 있다. 돌고 도는 창업, 돌려막는 빚. 그래서 정부가 하반기에 경제 정책을 갖다가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해전문에 갇혀 있다는 거죠. 연체율과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국은행 말대로 정부가 채무 조정을 해도 한순간이다. 빚은 도돌이표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폐업 후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빚도 재기도 모두 해전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치킨집을 하다 망하고도 닥치고 또 치킨 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 하면 나아 보겠지 빚보려다가 빚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5명 중에 1명이 해전문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 대출 증가율이 2.1%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1년 뒤에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만기 연장 상한 유예한 71조의 빚 폭탄이 날라옵니다. 정부는 새 출발 기금을 열린다, 채무 재조정을 한다 하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가져올 효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도 있어요. 자, 자영업자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도저히 안 돼서 기업 파산이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등 경영 악화로 버틸 만큼 버티다가 파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벤처 중소기업계에서는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되고 경제 불확실성도 너무 큰 상황이라 파산이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파산 신청한 건수가 810건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8% 증가했어요. 2014년 후에 최대치라는 거예요. 올해는 2,000건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주식 가상화폐 하다가 개인회생이 또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원재생법원의 개인회생 접수가 2021년보다 2023년에 54.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10억 이하의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36개월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상환하면 채무상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갚아 나갈 금액이 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투자 손실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파산보다 개인회생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법원이 이걸 바꿔서 코인 하다가 주식 하다가 날린 것도 실제 손실로 인정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더기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있었던 주식 가상화폐 광풍의 여파가 지금 개인회생 신청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개인회생 시켜주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전에는 회생과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다시 회생과 파산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생을 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도박하던 사람을 빚 갚아주니까 또 도박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동산 거래가 는다는데 5월에만 1200곳의 부동산 사무실이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거래 늘어나는데 왜 중개소가 이렇게 문을 닫냐? 5월 신규
개업은 889건. 이것도 전달에 비교해서 3.5% 줄어들고 같은 기간 휴업, 폐업은 1241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증가는 서울의 일부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으로 입증됐다는 거예요. 동아일보가 최근에 이런 경기 불황을 놓고 불법 사채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시리즈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불법 사채업을 하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부업 등록만 하면 돼요. 식당 차리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 1,000만 원. 그걸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되고 이후 출금을 해도 등록이 취소 안 되고요. 이론상 같은 돈을 입출금하면서 대부업체를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 사업장을 갖춰야 되지만 주택이나 숙박시설만 아니면 되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공유 오피스 등의 주소만 올려두면 월세는 10,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페이퍼 대부업체 운영은 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등록 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아 적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 대부업 금융협회에 교육을 이수해서 교육비 23만 원 내고 총 18시간 중에 11시간은 온라인, 7시간은 직접 이것만 들으면 이수증이 나와요. 그래서 손해배상 공제료 16만 원, 등록 수수료 10만 원, 그리고 면회서에 6만 5천 원 등 32만 5천 원을 더 쓰면 등록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사채 조직이 200만 원에 이런 거를 사들여서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라 꼬라지 참으로 잘 돌아갑니다. 자영업자도 지금 기업도 다 어렵습니다. 자, 그 속에서 지금 불법 대부업체가 판을 치고 있고 부동산 중개소도 다 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뻔하지 않겠습니까?